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통하지 않았던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일반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은 곧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였는데 최근 3년간 결과를 보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쪽으로 방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집을 더 늦게 사면 집값이 더 올라서 이제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불안 심리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책에서 나온 이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코로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렇게 네네. 제목을 다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 금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이제 일각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도 코로나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방 경직성이 우려된다거나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 시점에서 봤을 때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지금 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사회가 처음 겪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사스와 메르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문제를 겪으면서 한국에 만들어져 있는 음압병동이나 기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좀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준비 상황으로는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 대한 수요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부동산 상승을 이끄는 건설 투자로 꼽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혹은 어디를 사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용 다 똑같습니다. 어디 뭐가 새로 개발된다, 새로운 뭐가 생긴다, 혹은 뭐 도로가 뚫린다,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게 되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공항 위치가 바뀌었죠. 공항 위치가 바뀌니까 기존 공항 예정지의 토지 가격은 하락하고 새로 선정된 입지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 세력이 먼저 선행한 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그 해당 지역에 어떠한 개발 호재가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부터 보게 되면 지금 정부는 건설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코로나로 경제 위기 상황이 더 심화된 다음부터는 건설 투자를 작년보다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집행하는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공 투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프라 쪽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자, 이런 인프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흔히들 들어본 GTX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가 뚫린다, 공항이 짓는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해당 관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만 보게 되면 당연하게 역세권 주변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설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단기 실현이 어려운 3기 신도시 이렇게 이제 꼽으셨는데 주택 공급 계획이 많이 늦어졌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살아보면 편안합니다. 관리비만 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지가 크게 되면 안에 뭐 부대 시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서는 일단 다 해결되죠. 그 안에서.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는 순수하게 공사 기간만 짧아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아파트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관련 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를 한 이후에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계획은 처음 발표된 것이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게 돼도 지금까지 만 2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신도시 규모로 크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에서 아직까지 토지 보상 같은 사안들도 마무리가 안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3기 신도시 계획이 만약에 더 일찍 4년 전쯤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더 진행 상황이 더 나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처음 제시된 시점이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이 궤도에 올라서 실제 입주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은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자체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전 청약이 실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 생긴 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도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때까지 어딘가에서 전세를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 전세 시장에 미치는 경감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 양쪽에서 3기 신도시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앞으로 꽤 길게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 첩접산 중에 도심 고밀도 개발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에 앞서서 지난번 8.4 대책을 보게 되면 도심 내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고밀도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게 되면 당시에 제시됐던 내용들이 쉽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태릉의 골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도 있었죠. 그리고 과천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각되었던 곳들이 요 세 군데 지역인데 이 세 군데 지역에서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서울 안에서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제 서울에 붙어 있는 인접 수도권에서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경기도지사님의 성향과 이런 요건들을 고려한다면은 경기도의 유유부지에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쉽게 현실화되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안인데 이번 정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는 기조는 사실 20년 전에 참여정부의 규제 기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재개발과 재개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자, 아파트를 만들어서 짓기만 하면 완판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들은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지역들보다 사업성이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곳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히 공공재개발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점은 빠른 사업 추진이죠. 그런데 이런 특히 재개발 사업장에서 사업 추진이 미적거리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존 조합원들 간의 보상 문제가 가장 큽니다. 즉 돈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보면 자, 지금도 서울에서 대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들을 보게 되면 자, 큰 단지 아파트가 들어간 다음에 이 아파트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그 아파트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이 뭐 예전에는 아니던 카페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위 환경이 좀 말끔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동네의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그 인접 지역의 가격 상승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시장의 하락은 공연불이다. 이런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에는 이제 크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때문에 퇴로가 막혔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보유세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입니다. 즉 비싼 집을 가지거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이 가진 매물들을 내놓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이 효과를 가져오려면 종전이나 지금이나 집값이 같아야 됩니다. 즉 그 집에서 새로 생기는 차익, 즉 이 이익이 실현손익이 아닌 평가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익이 미미한 상황에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한다면 당연히 집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고 그 집의 시세가 올라버린 다음에, 즉 많이 오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가차익이 오르게 되면 그 오른 만큼의 가격이 자신의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건 거죠. 자, 다 이만큼 내 것이 생겼는데 이걸 팔았을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세로 부과되는 일시적인 큰 손실과 이보다 작지만 장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즉 종부세, 보유세를 따져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기적인 작은 손실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계획한 대로 다주택자 매물들이 쉽게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령 이런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처럼 집값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고 사람들이 모두 집을 빨리 사야 된다는 쪽으로 군중 심리가 편향된 상태에서는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집값이 내리려면 시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매물이 쌓여야 가격이 내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흡수가 된다면 가격이 내릴 요인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00억을 버는 기쁨보다 1억을 뺏기는 아픔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쉽게 집값 하락이 오긴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네네. 주택 매수 시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력이 있으면 빨리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실제 시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3억이나 5억 정도 한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집들을 당시에 살려고 했다면은 취득세가 몇백만 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런 집들의 가격이 그 당시와 비교해서 2배가 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해 놓은 고가주택 기준 금액선을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4억이나 5억 하던 아파트들을 지금 9억이나 10억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취득세만 3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이사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만한 금액의 아파트로 이사를 2번만 하게 되면 1억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도 쉽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부동산 매매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신규 매물들이 많지 않게 될 거고 많지 않은 매물들을 살려는 수요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혼부부들이나 뭐 결혼하고 좀 사시는 전세에서 이제 매매로 바뀌시는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집을 사시려고 했을 때 매물이 많지 않다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력만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